이재용 경남대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수행하셨습니다. 이재용 교수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복장을 내가 갈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수련했는데 내가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나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청바지에 운동화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유총연맹, 예? 자유는 자유고 총은 적고 연맹은 지역의 집합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유총연맹 회원인데 자유가 뭔데?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쪽 닦갑니다. 그죠? 자, 자유는 딱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한 자석이 되게 기분 나빠. 한 대 팍 때렸다. 내 마음대로 했을 자유입니까? 아니요. 왜? 이 사람이 평온하게 지낼 자유를 침범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 사실 내가 남들 피웠다. 길 가서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사회 질서에 반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을 것. 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막스 레닌주의를 이룩하자 하면 대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되 첫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사회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공동체 유지에 반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불 좀 못 겁니까? 앞에요. 자, 앞에요. 전쟁 간미기죠. 그죠?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여러 군사학교에서 교재, 부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저에게도 행운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행운이에요. 왜 행운인지 아십니까? 서울에는 저와 버금가는 학자들이 많지만은 한강 이남에서는 저와 대적할 만한 군사안보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쓴 게 행운이고 여러분도 제 앞에 있는 게 행운입니다. 저와 1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군사안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KBS 심야 토론에 출연할 때 사진인데 잘생겼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청나로 가면은 분장실에서 막 꿈도 받아줘요. 받아주고 냄새도 겁쳐주고 머리도 칙칙칙칙 다 해줘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텔레비에서 못생기게 있는 거는 정말 못생겼다. 텔레비에서 그런 대로 괜찮게 비는 사람은 실제 보면은 별로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박동진의 쾌도남마에 출연해서 토론하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YTN 스튜디오에 제가 나가서 토론하는 모습이고요. 요게 이제 전화 YTN 전화 토론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많이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앙 일간지에 군사안보에 대해서 50편, 인터넷 일간지에 100편, 지방 일간지에 200편 칼럼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락하면 보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마이소.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여러분이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군사력 차이와 전쟁. 화면을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 반이 바뀔 때, 반의 시험 딱 바뀌면 반에 미묘한 감정이 막 듭니다. 놈이 대장 먹을까, 그죠? 그래서 싸우게 돼요. 어떤 놈끼리 싸웁니까?
뒤에 힘신 놈끼리 싸우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뒤에 힘신 놈하고 앞에 놈은 안 싸워요. 왜 그럴까요? 뒤에 힘이 비슷한 놈은 싸워가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 힘이 비슷하니까. 그죠? 싸워가 이기면은 얻는 이득이 엄청나죠. 뭐 뭉칩니까? 대장 뭉칩니다. 근데 뒤에 키 큰 놈하고 앞에 작은 놈하고 싸우면은 키 큰 놈이 싸워가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은 그야말로 개쩌는 겁니다. 그죠? 앞에 놈도 마찬가지예요. 배치 싸워가 얻어 터질 바에야 안 싸웁니다. 그냥 말 듣습니다.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힘이 비슷하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근데 힘의 차이가 크면 뭡니까? 안 싸워요. 지배와 법정관계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북한하고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어이 북한은 막 무기 좀 갖고 와가 아, 예, 형님! 갖다 주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하고도 통상분쟁 생기면 어이 한국 너 똑바로 안 할래? 하잖아요. 예, 형님 똑바로 하십니까? 하잖아요. 그죠? 그 신놈하고 약한 놈하고는 뭡니까?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 이론에 맞대어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의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군사력의 차이는 좀 이따 하겠지만 3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이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핵방어 체계가 그 완성 단계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 자, 군사력부터 보겠습니다. 야, 앞에서 저 사람 지가 뭔데 군사력을 펴고 딱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앞에 왼쪽에 있는 국가의 힘 가는 책이 제가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쓴 건데 남북한의 국력 비교된 책이고요. 오른쪽이 국가 안보의 정치 경제학 하는 책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왼쪽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있는 국방부의 씁니다. 이 3권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군사를 비교에는 개수 비교, 전력 기수, 군사 비교에 이제 한번 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개수 비교는 뭐냐 하면은 빈 카운팅, 다시 말해서 콩알 세기. 우리 콩알 1개, 2개씩 콩알 세기. 이거 뭐냐? 무기의 숫자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이 70%밖에 안 돼요. 북한은요 무기를 쌓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집 작아도 필요 없어요. 왜? 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4.2인치 박격포 부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요. 105mm 포를 막 장착해서 다녀요. 옛날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 무기로 갔다가 보관창고로 갑니다. 근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고 계속 옛날 무기를 막 쌓아놔요. 그래서 IISS하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무기의 40%가 운용이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갔다고. 두 번째, 전략 지속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화력의 폭발력의 크기, 이거 비교하면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군사비 비교로 비교하면 우리가 3배에서 8배 강해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국방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숫자로 비교하면 우리가 열세이나 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남한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 말이냐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군사비 무게로 군사력을 비교합니다. 군사비 무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 이게 어떻게 군사력의 평가 기준이 되느냐 됩니다. 자, 보세요. 군사비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첫째는 뭐냐면 인건비. 양병에 드는 돈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은 군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월급 많이 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 결국 군대에 사기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운영 유지비. 군대를 운영하고 훈련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군대를 운용하고 훈련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 군대가 체계적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비입니다. 투자비는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살아오는 데 드는 돈입니다. 이게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은 뭡니까? 신기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군사학계에서는 군사비 무게로 군사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3배에서 8배 정도 강합니다. 그럼 일각에서 이런 거 안 해요. 무슨 군사력 비교가 3배면 3배고 8배면 8배지 3배는 먹고 8배는 먹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는요 군사를 꼼을 치는 곳이에요. 꼼을 친다 그런 말 아시죠? 네. 왜? 인민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군사비 이만큼 썼네. 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비 이만큼 썼네 하는 쨈에만 내놓고 순간으로 꼼을 쳐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북한 쪽은 분명히 꼼을 치놓고 쓰긴 쓰는데 얼마큼 꼼을 쳤나 추정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추정을 해가 매년 북한이 꼼을 치놓고 쓴 군사비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북한의 군사비 사용을 2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첫째, 공식적 군사비 발표. 두 번째, 꼼을 치놓고 쓴 것까지 합한 군사비 발표. 2개를 발표해요.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사비 가지고 군사를 비교하면 8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꼼을 치놓고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비교를 하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추정에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최소한 3배, 최대한 8배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대, 북한은 약소국입니다. 우리는 힘센 놈, 저놈은 약한 놈.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사실상 잘 없어요. 물론 0% 가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낮다. 행복이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오해하는 게 계속 북한의 군사력이 강한 건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는 북한이 강했어요. 왜? 소련이 막 밀어줬어요. 그러나 60년대에 가면요, 우리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각성을 해가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에치스라인 발표해가지고 한국제가 아무것도 쓸모없다. 내삐리 그러잖아요. 내삐리 했는데 전쟁 막상 나오는 거, 와, 이거 한국 엄청 중요하거든. 북한에서 천일화가 남한까지 잡아먹어버리면 바로 일본,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죠? 이야, 남한이 그 방어선으로 중요하다. 미국에서 원전을 막 때려해줬어요. 그래서 60년대 우리가 북한을 넘었었어요. 공사에. 근데 70년대 가면은 북한의 자주국방 정책으로 북한이 다시 앞서요. 80년대 가면은 남한이 다시 추월합니다. 1, 2, 4, 1, 5, 4, 5, 6,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최소한 세대, 최대한 8배 남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다음 그렇다고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안 싸우느냐? 싸웁니다. 자, 강한 놈은, 약한 놈은 언제 전쟁을 선택하느냐? 내가 힘없다 해가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힘없는 놈 계속 건드리면 왜? 한 달라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언제 달라드느냐? 심각한 자율성 침해를 당합니다. 이게 뭐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부시가 후세인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야, 후세인 너 임마 생물학 무기 있지? 후세인 너 임마 화학 무기 있지? 후세인 너 임마 핵무기 만들려고 하지? 안 만드는데요. 너 임마 거짓말 할래? 계속 하니까 후세인이 모르겠다. 전쟁 선포회가 붙었는 게 미국 이라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쩌매한 이라크가 미국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죠? 그 다음 강한 놈도 전쟁을 해요. 언제?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아프간 전쟁 아닙니까? 2001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보안이 잘 돼 있고
가장 안보가 잘 된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무엇이 앞에 선풍기 날개 달린 비행기가 삐삐삐삐삐삐 어디 많은 쌍둥이 별똥에 푹 쳐박았잖아요. 그죠? 쳐박으니까 미국의 상징인 쌍둥이 별똥이 무너졌다. 이거. 미국으로서 엄청난 치욕입니다. 그와 같은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미국 참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느 놈이 그랬노? 찾아내라. 와, 탈레반 세력이 그랬다. 금마들 아프간에 있다. 미국이 쳐! 제가 일으킨 게 뭡니까? 아프간입니다. 그래서 강한 놈도 그야말로 책비당할 때 전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남북한을 대입해 봅시다. 자, 북한. 우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북한을 완벽하게 고립시킨다. 그리고 김정은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 붕괴 작전에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도 나갈 데가 없잖아요. 궁서 설명 지도 공지에 올리면 누굴 뭡니까? 고향이 뭡니다. 옴짝달싹 뭐하면 물고 모는 기라. 그래서 북한을 완벽하게 고립시켜서 김정은 제거 작전, 김일성 제거 작전, 북한 정권 제거 작전에 들어가면 북한도 전쟁을 약속이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 북한이 대형 테러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죽거나 혹은 국지전을 도발해서 우리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나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전쟁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전국 연평해전 아시죠? 네. 연평해전 때 북한이 국지전을 도발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거 하면 절대로 산업시설과 인명의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쐈을 때 이게 사람이 수십만 명 죽고 산업시설이 팍 쏴졌다고 생각해서 어디서 보죠?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곳을 염두에 두고 쐈어요.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대형 테러라든가 피해가 된 국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여기서 남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이 약간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제 체제와 전쟁인데 보좀 합시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평화적이다.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은 국민이 판단한다. 맞죠?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승전포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국회는 뭡니까?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결국 전쟁의 동의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국민이 해주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 전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로 민주주의 국가는 뭐다? 평화적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에 민감하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 가령 예를 들어 침략을 했다, 당국가를 침략을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죠. 경제 봉쇄, 외교 봉쇄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과 수입과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로 민주주의 국가는 평화적이다. 이제 수고이 갑니까? 네. 자, 두 번째. 가공이 먹는 거 독재 국가는 호전적이다. 독재 국가는 호전적인데 왜? 독재자 1인이 전쟁을 선택하잖아요. 통상적으로 독재자가 전쟁을 선택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호합니다. 바로 와 전쟁 선택 잘했다. 왜? 정치 지도자가 그 목적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일주의를 내걸고 히틀러가 전쟁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뭐라 했습니까? 하이 히틀러 했잖아. 그죠? 일본이 전쟁에 참여할 때 뭐라 했습니까? 트럼피아 만세 했잖아. 그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왜곡시키지 않으면 복종합니다.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그죠?
러시아 국민들 많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입고 까먹고 있어요. 왜? 워낙 푸틴이 무섭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대입시켜 보면은 북한의 정치 체제는 여러분 좀 사실 생소하죠? 슐탄주의입니다. 슐탄은 저 아랍권의 왕을 슐탄이라고 하죠. 슐탄주의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습 체제입니다. 세습 체제. 할아버지가 왕, 아들도 왕, 손자도 왕. 세습 체제. 이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독재입니다. 독재 체제. 독재 체제는 뭡니까? 호전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성은 약한 군사력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약한 군사력. 북한도 치고 싶어. 치고 싶은데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왜? 우리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힘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강하게. 그죠? 강온양면. 오늘은 뭘 해야 됩니까? 북한이 완벽하게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버리면 뭡니까? 예, 2판 3판 공사 가야다 하고 확 쳐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 체제지만 북한은 군사력의 열쇠로 호전성이 변화된 상태다. 또 이런 말 하니까 남들이 이야기해요. 아, 북한은 군사력이 강한데? 아닙니다. 북한은요, 지금도요, 자기들이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정일 시대부터. 자, 이걸 보세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0002호 우선문서로서 전시사업 세칙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 전략입니다. 오른쪽이 북한의 문서고요. 이걸 정리한 게 왼쪽입니다. 정리한 게 왼쪽입니다. 잘 보세요. 전쟁이 나면은 병력을 확보한다. 이거는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겠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전쟁이 발발하면 주요 전력으로 전선을 구축합니다. 전선은 최전선, 2선, 3선으로 구분하여 뭘 구축합니까? 북한의 전쟁 전략의 제1은 방어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우리 당도 혹은 우리와 미국이 자기네들을 공격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략의 제1이 뭡니까? 방어막 구축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전쟁 수행, 전쟁 기간을 나누어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방어작전 시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 방어작전 시기가 제일 먼저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처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격작전 시기, 밀리면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지구전 시기, 버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 남한을 공격해서 복속시킬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버틴다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게 또 언제 나오느냐? 김정은의 발언에서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2023년 12월 26일에서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전쟁이란 말은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시체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가고 있는 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복속 전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언제는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불침을 일으킨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개별시켜야 한다. 불침을 일으킨다면 누가? 우리가. 즉 침략을 해온다면 총동원하여 개별시켜야 한다. 자, 북한의 전쟁 전략을 볼 때 우리 남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독재 체제지만 전쟁 자체가 억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죠? 언제? 2024년 11월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북한과 러시아가 맺었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자,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즉 북한이 우리 남한이나 혹은 남한과 미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말로 볼 때 북한은 남한의 침략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024년 6월 18일 날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위성사진입니다. 잘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위성으로 나왔는데 휴전선 부근에 대전차 방어막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전차 방어막이 왜 쳤어요? 공격하려고 쳤어요? 방어하려고 쳤잖아요. 이처럼 우리 남한의 군사력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데 북한은 호전적이지만 이런 압도적인 우리의 군사력 때문에 호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강대국가 약속국이거든요. 북한은 막 무기 갖고 와. 형님. 다 줬어요. 지금 북한 무기고 텅텅 비어 있어요. 향후 5년 이상은 북한 전쟁 못 합니다. 텅텅 비어 있는 거 같아요. 자, 그다음 국제 체제와 전쟁. 자, 이거 약간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군사학은 따로 학문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학 안에 군사학이 있어요. 국제 정치학 안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도 나가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세력 균형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학자로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대체적으로 세력 균형이 뭐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이 같은 거예요. 힘이 같은 거. 아닙니다. 세력 균형은 힘이 같은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이상한데? 아닙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제 무대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요, 자기 자신의 힘을 굉장히 낮게 평가해요. 왜? 안보라는 것은 0.0000001%만 빈틈이 생기고 무너지기 때문에 내 힘이 약하다는 가정하에서 군사력을 막 증강시켜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들은 상대의 군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죠? 무섭거든. 안보는 그렇잖아요. 약간의 구멍만 생기면 끝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집에 가서 오늘 책 읽고 있는데 피곤해. 애인 거 책 들고 내리는 거 되는 거죠. 오늘 친구가 전화 와서 삐리삐리삐리삐리 와 소주 한잔 하자. 오늘 피곤해라 가기 싫어. 다음 주 토요일 하자. 이러면 돼. 전쟁은 딱 붙었어. 딱 쏘다 내가 좀 밀려. 수동! 오늘 수동! 수동하고 내일 새로 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국가들은 자기의 힘을 낮게 평가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의 힘이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와 힘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훨씬 강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세력균형이에요. 즉 나의 힘이 월등히 강한 상태가 세력균형이에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뭡니까? 세력균형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압도함으로써 뭡니까? 평화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되면 평화가 있는데 세력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내가 힘이 센데 첫째, 힘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죠. 91년도에. 91년도에 뭡니까? 이라크가, 안 봐도 됩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변함을 해버렸죠.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게 쿠웨이트 누구 편입니까? 미국 편이잖아요. 중동에서 내 편이 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낮아지잖아요. 왜 안 되겠다. 뭐이라? 제가 일으킨 게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내가 힘이 별로 없는데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대를 압박하면 상대가 전쟁을 일으키죠. 이 2차 세계대전인데 이때 연합국,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 자신의 공군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독일보다 센 줄 알았어요. 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 보고 야 인마 너 함정 좀 주라. 독일이 희한하고도 왜?
독일이 나는 라인강 기적을 일으켰고 그 경제력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그 다음에 힘도 센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독일 보고 야 임마 배 너무 많아 줄여. 아이고 독일로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 그것도 있다가 독일이 막 군사훈련 하니까 영국이 임마 군사훈련 왜 자꾸 해? 군사훈련 좀 줘라. 독일로서 강하고 있고 와 힘도 없는데 자꾸 가려면 미치겠느니라. 너 임마 한번 줘봐 하면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즉 자기의 힘이 약하면서 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간섭하면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내가 자국구의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뭡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다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전부 다 누구 옛날에 누구의 영토였습니까? 소련의 위성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새파라이 전부 어디에 가입했습니까? 새파라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요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요게 소련이네.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을 해버리면 싸그리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앞마당이. 나토로 넘어가 버려요. 러시아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힘이 너무 약하다겠다. 내가 이긴 게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은 남북한 간의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희박합니다. 네. 자, 보세요. 쟤네 균형인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있잖아요. 그죠? 이 미국, 한국, 일본 중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이 중국, 러시아, 북한 중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을 갖다가 압박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침략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북한 중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이 미국, 한국, 일본 중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국가를 압박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뭡니까? 침략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